자, 여기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고 두 가지의 상품을 생산하는 이제 생산 가능 곡선에 그릴 수 있는 영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의 생산자가 있죠. 두 개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랭크와 루비라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프랭크와 루비가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표와 오른쪽에 있는 표 사실은 같은 표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형식으로 매저먼트라고 하죠. 어떻게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이제 간단한 예로 이제 왼쪽 거부터 하나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볼게요. 프랭크랑 루비는 두 가지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는 단순히 두 가지의 상품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와 감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랭크는 고기를 소요되는 시간을 1온스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여기에 나타냈죠. 고기 1온스 생산하는데 60분 걸리고 감자 1온스 생산하는데 15분이 걸립니다. 루비는 어떻냐? 1온스 생산하는데 고기 생산하는 데는 20분, 감자 생산하는 데는 10분 이렇게 프랭크와 루비가 좌우로 이렇게 표로 나타내 있죠. 이거를 오른쪽 표로 옮겨갔는데요. 이걸 어떻게 옮겨갔느냐? 8시간 일할 때, 네, 이거 분해서 8시간이면은 8 곱하기 60이 되겠죠. 예, 60분 걸리는데 8시간 일한다면 그 8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8온스를 1온스 생산하는데 60분 걸렸는데 8개 생산하려면 8온스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1온스 생산하는데 프랭크 15분이 걸렸죠? 15분 걸려가지고 네, 4온스를 1시간에 생산할 수 있고요. 4온스를 1시간에 생산하는데 8시간을 일하니까 48, 32 32온스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네요. 8시간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8시간,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를 생산할 수 있는지 표로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는 생산량이죠. 생산량이고 여기는 소요되는 시간. 그럼 요거 코스트로 나타낸 거고요. 이건 생산량 프로덕트나 퀀티티로 표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또 볼까요? 루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비는 고기 생산 1온스 생산하는데 20분 걸리죠. 그러면 1시간 하는데 3온스 생산할 수 있죠. 그렇죠? 3온스 생산하는데 38, 24. 네, 고기는 8시간 안에 24온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루비가 24온스 생산하고요. 루비는 감자를 생산하는데 10분 걸리죠. 10분 걸리면 1시간에 6온스 생산할 수 있습니다. 68, 48, 48온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프랭크와 루비의 8시간 일할 때 생산량, 그러니까 8시간이 부전자원으로 하루에 8시간이 주어져 있다. 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고, 이렇게 재충전하고, 8시간을 딴 일 한다고 치고, 휴식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쳤을 때, 8시간만을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만을 일한다라는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정해졌을 때 프랭크의 고기 생산량, 감자 생산량 8개, 32개 온스로 여긴 계산했으니까 8온스와 32온스. 루비의 경우 8시간 같이 일했을 때 고기 24온스, 감자 48온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량으로 각각을 프랭크와 루비의 시간에 대한 비용들을 생산량의 그 공간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이 교환하는 것 자체 조건만 주어진다면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느냐? 어떤 걸 고민해 볼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 생산 가능 곡선으로 표현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거 프랭크의 생산 가능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프랭크고요. 요거 루비입니다. 여기도 루비의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프랭크와 루비의 생산 가능 곡선. PPF를 그려보자. 네,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X축에 고기
Y축에 감자. 이거 축이 바뀌는 거 별로 뭐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바꿔서 그려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산을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PPF를 그리기 위해서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프랭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존된 8시간 모두를 일했을 때 고기를 생산하면 총 8개를 생산할 수 있었죠. 네, 여기 8개라고 찍겠습니다. 8이고 고기 생산하면 8개, 감자를 생산하면 32개를 생산할 수 있었죠. 그럼 루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기만 생산하면 24개, 감자만 8시간 주구장창 생산하면 만 48온스, 개가 아니고 온스죠. 이렇게 생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정들을 통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 기술이나 프랭크나 루비의 시간을 안배했을 때 시간 안배에 따른 뭐 하나를 더 생산한다고 해서 더 비효율적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1대1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일직선상의 PPF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모두를 생산하면, 모두 고기만을 생산하면 루비는 24온스를 생산하고 프랭크는 8온스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프랭크가 감자만 생산하면 32온스, 루비가 8시간 동안 감자만 생산하면 48온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 현실적으로는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PPF 그릴 때도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PPF를 그렸었는데요. 요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좀 간단한 모형으로 하기 위해서 1대1 비율로, 그러니까 그 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비효율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의 PPF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조금 덜 생산하고 거기 여기 고기 생산하는데 1시간만큼이죠. 1시간만큼을 고기 생산하는데 썼다고 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프랭크가 1만큼 생산하면 감자는 몇 시간 생산하는 거죠? 7시간 생산하는 겁니다. 그죠? 1시간 동안 고기 생산하고 이런스 만들었으니까 7시간? 그럼 1시간에 감자 몇 개 생산했나요? 네, 4온스 생산했죠. 네. 그러면 이 지점이 28만큼 4만큼 감소하는 거죠. 15분 곱하기 4 하면 60분이니까 1시간 생산하는데 감자 4온스를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1시간을 빼가지고 고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1,2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1시간당 1시간을 감자를 프랭크가 덜 생산하면 감자는 4온스씩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고 1시간 동안 고기를 생산하면 1온스가 더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만큼 1 증가하면 4만큼 떨어지겠죠? 네, 이 기울기 뭐죠? 마이너스 4입니다. x가 1 증가하는데 y가 4만큼 감소하니까.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요 비율을 봐도 알 수 있죠. 48, 32니까 네, 이렇게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감자 생산하는 거 한번 볼까요? 감자 생산하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감자를 루비는 48온스를 생산을 했어요. 자, 감자를 1시간 동안 생산을 안 하면, 감자를 1시간 동안 루비가 생산을 안 하면 6온스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1시간 더 투자하면 그럼 42온스로 감소하겠죠. 42온스로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1시간 고기에다 더 투자하면 요거 3온스 더 생산할 수 있는 거죠. 20분 걸리니까 60분 되기 위해서는 3온스죠. 그러면 3온스를 더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3,42점을 루비는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6 감소하고 3 증가했어요. x가 3 증가하는데 6이 감소했다.
네,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자, 감자를 2배를 고기 하나 생산하는데 감자 2개만 희생하면 돼요. 그 뭐라고 했죠?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단위는 마이너스 2라고 했지만 마이너스 2 뭐죠? 여기에는 감자 2개. 루비의 기회비용은 루비가 고기를 하나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2개의 이온제 감자고, 프랭크의 경우에는 프랭크가 고기 1온즈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감자 4온즈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기회비용으로 똑같이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프랭크의 경우에는 고기를 생산하는데 감자 4를 포기해야 되고, 루비의 경우에는 어떻죠? 네, 루비의 경우에는 감자 2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고기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 감자 2개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개념, 절대우위, 비교우위, 이거 설명했었죠.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명에게 모두 이득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서로가 트레이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 잠깐만 요 루비의 PPF를 요쪽 부분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래핑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요게 그림이 조금 작게 그려져 가지고 그렇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32죠. 그럼 뭐 48이 이쯤 있다고 칠게요. 감자 48온즈가 여기 있고 24온즈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한 2배 정도를 쭉 더 가야 되지만 하여튼 여기쯤에 24가 있는 겁니다. 24온즈. 자, PPF를 여기 위에다 그려보니까 이쯤에 지금 이거는 루비 PPF고 이거는 프랭크의 PPF가 여기 그려져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루비에 그냥 놔둬도 항상 이 오른쪽에서 프랭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밖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 우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루비는 감자 생산하는 거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고기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도 프랭크보다는 훨씬 뛰어나요. 그럼 절대 우위론적 입장에서 비교했을 때 서로가 어떻게 특화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에 대한 깨끗한, 명확한 해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절대 우위론으로 생각하면 그냥 루비는 지가 알아서 생산하고 루비가 프랭크와 교역할 유인이 전혀 없으니까 프랭크도 그냥 지가 알아서 적당한 지가 원하는 양만큼 각자 자급자족해가지고 생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절대 우위론만을 생각해 본다면 절대 우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국가가 무엇을 생산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른 국가가 상대방 국가가 다른 상품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그 상품들을 서로 특화해가지고 그것만 생산한 다음에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통해서 서로 교역을 하면 두 국가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를 살펴봤을 때 루비가 고기랑 감자 생산에 모두 효율적입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을 8시간 투자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제 무역을 할 유인이 있느냐? 절대 우위 입장에서는 유인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자, 비교 우위론으로 한번 다시 입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비교 우위론의 방법은 설사 한 국가가 모든 상품에 대해서 훨씬 효율적인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지를 결정을 함을 통해 가지고 교역을 할 수 있다. 그 교역을 통해서 우리는 두 국가 모두 교역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비교 우위고요. 절대 우위가 아담 스미스에서 얘기가 됐다면 그 이후의 학자의 데빌 쿼도에 의해서 비교 우위가
설정됐다라는 거고요. 그럼 비교 우위의 입장에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대적으로 프랭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두 상품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국가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게 더 이로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회비용을 봤을 때 고기 하나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루비가 2개의 감자였죠. 고기 한 단위 생산하려면 감자 2단위 2온스 포기해야 돼요. 루비의 경우. 근데 프랭크의 경우에는 고기 한 단위 더 생산하려면 그 기회비용으로 감자를 4단위 포기해야 됩니다. 그쵸? 그게 마이너스 4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고기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감자 4단위. 뭐 온스니까 4온즈. 고기 1온즈에 대해서 감자 4온즈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비용이 고기의 경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기 한 단위에 대한 생산의 기회비용이 프랭크의 경우는 4, 루비의 경우에는 2.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걸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프랭크의 경우에는 감자만 생산하자. 감자만 생산하자. 감자만 생산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어떤 교육 조건에 따라서는 루비의 경우에도 완전 특화, 이건 완전 특화라고 하죠. 한쪽에만 그냥 감자에 그냥 주구장창 감자만 생산하는 거예요, 프랭크는. 그런데 루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소비점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에 대한 선호를 가지냐, 전체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가격이 동일하게 되겠죠. 감자와 고기가 두 국가 아니면 프랭크와 루비 간에 서로 교역을 하기로 했다면 몇 개를 서로 바꾸기로 했다면 루비가 자기가 고기를 추가적으로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비점을 정하는데 그냥 각각 자기의 능력에 맞게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반반 정도로 적당하게 생산을 하도록 마음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프랭크의 경우 여기 중점 정도 되겠죠. 여기쯤 될 텐데 여기에 4원제 고기를 생산하고 16원제 감자를 생산해 가지고 원래 PPF에 생산 가능한 점이니까 교역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점을 소비를 했어요. 자기가 생산을 해가지고 그러게 먹고 살았습니다. 고기 4원즈랑 감자 16원즈를 생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루비의 경우에는 이거 반반이니까 24원즈 중에 12원즈 고기 생산하고 고기를 12원즈 생산하고 감자를 24원즈 자기 혼자 생산해가지고 됐나요? 생산해가지고 그냥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생산해가지고 이 교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증명을 하면 되겠죠.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거에 특화하면 좋겠다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짧은 결론으로 프랭크처럼 지금 두 상품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가 없는 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점들을 그냥 특화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32를 생산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교역전을 뭐 영어로 오타키라고 표현하는데요. Before trade 그 생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소비점이죠. 여기서 이제 작업자족을 했으니까 이 지점을 생산해가지고 고기 4원스, 감자 16원스 생산하고 먹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점에서 이제 원래 이제 교역전 생산량을 한번 고기와 감자의 총량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의 경우에는 4 생산했고 루비의 경우에는 12 생산했죠. 그러면 총 4 더하기 12는 16만큼 두 경제 합쳐가지고
프랭크와 루비의 총 생산량을 한번 보는 거죠. 교역 전 총 생산량. 그러면 고기 16원즈, 그 다음에 24원즈와 16원즈니까 감자 40원즈가 총 두 사람 모두에게서 생산되고 소비됐습니다. 그런데 자, 교역을 하자. 교역을 할 때 교역 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프랭크가 감자 일단 32원즈만큼 생산해. 요게 되겠죠. 요게 될 겁니다. 생산을 하는데 자, 그 교육 전 생산량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감자도 더 많은 양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도 이득이 남을 수 있겠다. 또는 그냥 감자만 감자 원래 이제 교육 전에 생산량만큼만 소비를 하거나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점을 생산하면 좋겠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프랭크가 생산한 양은 32원즈예요. 그러면 원래 교육 전 생산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8원즈가 필요하죠. 이게 40입니다. 그렇죠? 32원즈는 프랭크에 의해서 확실히 생산되기로 지금 간단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서 될 거다. 프랭크는 감자에 올인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 전 생산량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산량은 고기 16원즈 필요하죠. 고기 16원즈 필요합니다. 교육 전 생산량에 비교해 봤을 때 16원즈 이상을 루비가 생산하고 그 다음에 감자를 8원즈 이상 생산한다면 교육 전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건 이해되시나요? 네. 고기 16원즈 이상 생산하고 감자 40원즈 이상 생산해가지고 서로 최종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득이 발생했다라는 걸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교육 전 생산량이 고기 16원즈, 감자 40원즈였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 후를 생각해 보니까 프랭크는 감자에 올인하는 게 좋겠다. 상대적으로 감자 생산이 루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루비의 경우에는 고기 한 단위 생산하는데 감자 2개 포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프랭크는 4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다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고기 한 단위를 적게 생산할 때 프랭크는 감자를 4개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루비는요? 루비는 고기 한 단위 적게 생산하도록 감자 2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비교 우위가 있죠. 감자 생산에. 고기 생산 안 하고 고기 8개 다 줄인 다음에 32원즈의 감자를 프랭크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비의 경우에는 8개의 고기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16원즈의 감자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랭크는 32원즈의 감자만 8시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루비랑도 비교해봤을 때 18원즈의 고기를 포기하고 16 얻는 것보다 32원즈 갖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루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프랭크는 감자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원즈를 생산했고 여기서 이제 32원즈 결정이 됐어요. 프랭크는 무조건 32원즈 설정하는데 전 생산량, 교육 전 생산량에 비교해 봤을 때 둘이 합쳐서 보니까 16,40이었는데 그럼 적어도 16개의 고기는 두 경제에서 필요하다. 16개 이상. 그 다음에 감자의 경우 8 이상만 생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어딘가에 16이 있을 거예요. 16. 그럼 16으로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루비가 고기를 16원즈 생산했다. 그럼 요거 4만큼 더 생산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요거 8개만큼 줄어들면 되겠죠. 8개만큼 줄이면 됩니다. 그럼 16원즈. 그쵸? 요거 16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가능점, 요 지점을 생산한다면, 루비가 요 지점을 생산한다면, 루비가 이 지점을 교역 후에 생산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고기 16원즈에 32 더하기 16이니까
요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고기 16원제. 고기 16원제에 고기 16원제에 감자 총 48원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제 뭐 18점을 한번 해볼게요. 2원제를 더 생산했어요. 그러면 네, 여기 이만큼 더 고기 2단, 2단위 더 생산하면 감자 4단위가 감소해야 되겠죠. 여기 10이죠. 18,12가 될 겁니다. 생산점요. 새로운 생산점 18,12가 생산이 될 거다. 그럼 여기다가 네, 0,32 더하기 12,18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0,32에다가 더하기 여기 18,12죠. 18,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8,44가 되겠죠. 총 이 두 경제를 합한 경우에 18,44가 생산이 됐습니다. 요거랑 비교해보면 16,44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걸 보면 2,8이죠. 44인가요? 44. 네, 44. 그러니까 4죠. 추가적으로 고기 이온즈, 감자 4원즈가 더 생산이 됐다. 추가적으로 이게 이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소비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 4,16, 그 다음에 12,24였어요. 그렇죠. 요걸 나누는 거죠. 그게 16,40점이죠. 4,16 더하기 12,24 더하면 16,40입니다. 요 컨비네이션이 생산이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단 양 총계를 보니까 18,44예요. 18,44가 2하고 4만큼 두 개 다 증가를 한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가 이제 문제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그럼 이거를 각각이 1,2씩 고기 1, 네, 감자 2씩 나눠가지고 갖는다고 했을 때 여기 5, 그 다음에 18, 5,18을 프랭크는 소비할 수 있어요. 왜? 두 경제 합쳐가지고 고기 이온즈 더 추가적으로 이온즈 자급자족 했을 때보다 고기 2이온즈 더 그 다음에 감자 4원즈 더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게 됐는데 사이좋게 추가적으로 생산된 2,4 2원즈와 4원즈를 각각을 나눴다. 그럼 1원즈 더 소비할 수 있고 고기 1원즈 더 그 다음에 감자 2원즈 더를 그 사람이 나눠서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12,24였는데 13,26인 요 점을 각각을 소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검은 점이 교역 후 소비점이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이 교역 후 루비의 소비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원래 이 빨간 점, 네, 요 오리지널 원래의 점들 이게 여기가 자급자족 생산점과 자급자족 소비점이었어요. 이것만큼 생산해가지고 각자 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교역을 프랭크가 32원즈의 감자만을 생산하고 이제 우리 가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더 생산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그냥 고기는 교육전 생산량만큼 16만큼 루비가 생산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남는 시간은 감자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니까 16,16이었죠. 16,16 생산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점이 이 생산점이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지고 고기를 조금 더 생산하자, 2단위 더 생산하자. 그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8,12였습니다. 고기 18온즈, 그 다음 감자를 추가적으로 12온즈 더 생산해서 나누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루비가 18,12를 생산했을 때 이 지점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두 경제의 생산량 합하면 18,44가 되는 거죠. 원래 프랭크가 32
감자를 생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32에다가 12를 더하면 18,11을 더해주면 18,44가 된다. 18,44가 되는데 원래 소비점을 생산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18,44면 원래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고기 2온즈 더 생산됐고 감자 4온즈 더 생산이 됐다라고 했을 때 2,4만큼의 총 경제의 생산량의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요? 프랭크가 감자에 특화하고 루비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점들, 이전 소비점을 생각해가지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을까를 해가지고 하나의 예로 구해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18,44 생산됐는데 2,4만큼의 추가적인 생산량이 있으니까 요거 뭐 거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긴 하겠지만 지금 소비 체제에 대한 모형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반반씩 똑같이 나눠 가진다. 2,4의 추가적인 생산량을 1,2, 1,2씩 프랭크와 루비가 나눠서 소비한다고 했다면 프랭크는 최종적으로 5,18점 교역후 소비점 까만 점 여기 보이시죠? 요 점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루비도 교역 후 소비점이라고 하는 요 까만 점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이 13,26이 됐죠. 13,26이 됐습니다. 자, 이 까만 점들이 원래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원래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에 있죠. 원래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에 있는 점은 어떤 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피땀 흘려서 일해도 그 점은 다다를 수 없는 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을 분담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점에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둘 다 교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중간중간에 계산해야 되는 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소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제대로 모형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단계별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16,16도 구했고 여기 루비에 있는 생산점들 두 개를 구해봤죠. 구해봤을 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의 예만 빨리 간단하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지점을 생산한다고 했고 18,11을 생산한 다음에 나눠보니까 요 생산 가능 곡선상에 교역 전에는 다다를 수 없는 점을 둘이 소비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결론을 통해 가지고 교역의 이득이 발생함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요?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절대 우위 입장에서는 루비가 감자와 고기 모두에게 모두 다의 효율적인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역 패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카도의 비교 우위들, 자,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 한 단위를 포기하면 감자 4단위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프랭크가 고기 한 단위당 감자 2단위밖에 더 생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훨씬 더 감자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더라. 그렇죠. 그냥 8시간 통틀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생각해 보면 루비가 48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감자 생산도 훨씬 더 잘해요.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의 경우에는 고기 8온즈밖에 8시간 내에 생산할 수 없는데 8시간에 32온즈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는 위에 놓여 있지 않지만 상대적인 기회비용적 차원에서 고려해 봤을 때 프랭크는 고기 한 단위 생산을 감소하면 감자를 8온즈, 고기 한 단위당 감자를 4온즈를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2온즈의 감자를 1대4의 비율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감자만을 생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루비가 적당한 지점에서 생산을 하고 서로 나눠 가지니까 둘 다 원래의 생산 가능 곡선 선보다 생산 가능 곡선
오른쪽에 있는 소비점을 가질 수 있더라. 둘 다 교육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시사해주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